이 나오면 사람을 이제 넘어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강한 인공지능 화면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인간보다 지능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식 부분에서는 인간을 넘어섰고요. 심지어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강한 인공지능이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참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듣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1956년에 처음 용어가 나왔고요. 60년 동안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고, 뭐 딥러닝, 뭐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과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이제 알고리즘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알고리즘은 뭐 여러 CNN, 뭐 RNN, 뭐 GAN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뭐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약간은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그 성장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11년 IBM 왓슨이 그 미국의 그 퀴즈 쇼가 있거든요. 퀴즈 쇼 제퍼디의 퀴즈쇼에서 왓슨이 그 인간 챔피언을 눌렀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애플에서 그 시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 기가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기가진이 같은 것이 그 폰에서 나와서 그 인간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나왔고요. 2016년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그 구단을 완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바둑도 인공지능에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나왔는데 GPT-3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공지능계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등장이다. GPT-3 하면 GPT-1이 있었겠죠. 2까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GPT-3, 3이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제대로 된 인공지능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이 AI 시대의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AI를 방금 나눴고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요. 미디어라는 것은 이 옥스포드 랭귀지라는 곳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전달하는 것, 그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쪽지로 이렇게 그 클래스룸에서 서로 전달하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쪽지 자체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 작은 의미로 미디어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달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디어는 이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말로 전하는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하는 시기, 그리고 글자를 통해서 전하는 시기, 그리고 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또 라디오, 텔레비전,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그리고 이제 지능형 기계, 인공지능을 통한 전달 시대가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라디오, TV, 인터넷은 또 최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미디어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보다 더 강력한 미디어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책이 나올 때부터 라디오, TV, 텔레비전, 뭐 인터넷, 또 뭐죠? 인공지능 이렇게 나올 때마다 늘 거부감과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결과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 당연한 것으로 되었고요. AI도 지금 현재는 굉장한 부정적인 결과와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미디어로 자리 잡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치 나는 인터넷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들어왔거든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이것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는 우리의 손에 이미 떠난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 의 영향을 나는 안 받고 삽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처럼요. 물론 안 보는 분도 있는데 뭐 한 아주 소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공지능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주 극소수들은 사용하지 않으실 거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분들은 인공지능이란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여기 화면에 보면 그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범위가 부족에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다국가, 인간 세상, 그리고 재미난 표현 있죠. 인간과 기계. 이 베냐민의 이제 후학들이 있습니다. 그 베냐민을 뭐 제자까지는 아니라도 베냐민의 영향을 받은 후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샬 맥루한은 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쪽에서 이분의 글이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면 거의 뭐 제대로 된 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분인데요. 그러니까 발터 베냐민과 함께 대단한 미디어와 관련된 대단한 석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자미디어는 이미 왔거든요, 우리 안에. 전자미디어 시대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요. 노역, 일과 기계 생산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노역과 기계 생산을 위해서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전자적 그 상황에서는 전자적 조직 상황에서는 깊이 그리고 상호 관계, 유기적인 상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자사에서는 그 노역의 인간을 엔터테인먼트의 인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노동이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제 이 사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지식과 행동이 분리되었었는데 지식과 행동이 이제 통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분산의 기술이 이제 통합의 기술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과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 있고요. 노동력이 창의력으로 이제 바뀌고요. 단순함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복잡성 이 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단순 지식, 단순 처리, 단순 명령 이런 것이 통했던 시대예요. 전자 미디어 전에는. 근데 이제는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그러한 그 작업의 환경, 이제 조직의 환경이 되어 가고 있고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미디어 영향 맥루한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즉시 상호 교환한다. 전자이기 때문에요. 네, 전자이기 때문에 즉시 상호 교환이 되잖아요. SNS를 통해서 그렇죠. 이메일을 통해서 그 전에는 뭐 라디오, TV를 통해서 즉시 그 전파되는 그러한 상호 연결이 확장이 있고요. 두 번째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저장하고 이동하는 그 디지털 수단은 가장 큰 단위, 굉장히 큰 단위를 작은 단위만큼 관리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시대는 굉장히 옛날에는 큰 단위로 진행됐던 것이 작은 단위만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마샬 맥루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자 미디어 시대 그리고 지금은 AI 미디어 시대까지 왔는데요. 이제 발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계속 발전되면서 새로운 이제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요. 딥페이크가 안 좋은 영상물이나 이런 것에 유명인들의 얼굴이 사용되면서 당장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저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런 나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딥페이크 기술에 나쁘게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철저히 막고 좋은 부분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리 에이미스라는 그분이 더 내셔널에 기고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결국 누구도 딥페이크가 혁신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급 AI를 사용해서 예술 작품을 복제하거나 오래전에 죽은 배우를 부활시켜 새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것은 사회 이익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최고의 예술 작품과 영화로 가득 찬 가상 박물관을 만들어
자금이 없거나 매력적인 장소에 접근할 수 없는 장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딥페이크 기술 사용하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곳으로 지식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